안녕하세요. 닥터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. 오늘은 독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컨설팅을 하면 많은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독서 목록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. 근데 저는 절대로 독서 목록이나 이런 걸 만들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습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리고, 또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좀 더 편하고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지, 뒷부분에는 독서랑 관련된 부가적인 이야기를 두세 가지 정도 드릴까 합니다. 독서는 어떤 책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? 크게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전공 적합성을 잘 표현해주는 책이 들어가면 좋고요. 또 하나는 과목별로 수행 평가를 진행했던 내용으로 책을 쓰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를 선호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좋다는 거죠. 한 학기가 끝나고 독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책을 찾아서 넣어야 될까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. 왜냐하면 학생들이 각 과목별로 뭘 해요? 수행평가를 하죠. 자, 수행평가를 할 때 당연히 모르는 게 있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죠.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? 주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. 그랬을 때 그런 네이버를 이용하지 말고 어떤 독서를 통한 발췌독 이런 걸 하거나,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시기에 이 책을 읽었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책을 선정을 해서 독서 기록으로 넣는다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랑도 독서가 더 연관이 있어지고 나중에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주로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. 학생들은 혹은 학부모님들은 서울대 추천 독서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누고 싶어 해요. 근데 대학에서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볼지도 솔직히 의문이고요. 그것보다는 결국엔 자소서에서 뭐가 어떻게 이용되냐,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 했던 활동이랑 연관이 있는 독서를 그냥 많이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. 첫 번째, 독서를 넣는 데 있어서 공통에 넣는 게 좋냐, 아니면 과목별로 나눠서 넣는 게 더 좋냐라는 질문을 합니다. 자, 뭐가 더 좋을까요? 제 생각에는 과목별로 독서를 넣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래야지 독서를 좀 더 성의 있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. 또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. 책을 많이 써가면, 학교에 이제 많이 제출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. 야, 그거 나중에 면접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? 뭐 네가 좀 자세히 읽고 어떤 지식이 있는 책 아니면 쓰지 마, 이런 말씀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.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.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차피 그 책 대부분 안 읽었을 거를 알 거라는 거죠. 네, 내신 준비에 이렇게 치여서 바쁜데 독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뭐 상위권 학교 정도 되면 뭐냐, 학생이 학생부를 얼마나 성의 있게 준비해 왔나, 그 정도의 어떤 기준점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많이 넣어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면접에서 문제되지 않겠냐? 면접 유형에 따라서는 독서 자체를 물어보지 않는 학교도 많고요. 그나마 뭐 서울대 같은 경우가 좀 독서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물어보는 정도예요. 근데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1차에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러 가겠죠. 아니 뭐 독서에서 좀 성의 있게 보여야 1차를 통과를 하겠죠. 자, 이렇게 생각했을 때 면접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이고, 네, 또 면접은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당장 최대한 실제 한 활동 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데이터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.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과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의대 상위권, 최상위권 의대에서는 독서량이 얼마나 될까? 뭐 이런 걸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서울대 의대나 메이저 의대 합격하는 친구들은 1년에 한 50권 정도 돼요. 1년에요. 그러니까 1학년 때 50권, 2학년 때 50권, 3학년 때 20권에서 30권 정도. 네, 그러면은 1, 2, 3학년 합치면 120권이 좀 넘겠죠.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독서량인데, 주요 과목별로 뭐 국영수과에 뭐 2권에서 3권씩 쓰고, 그리고 기타 과목에 1권 정도씩 넣으면 1학기, 2학기 하면 최소 그 정도의 책 권수가 나옵니다. 이거를 너무 과하다라고, 너무 많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,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책 권수가 최소 100권 정도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성의의 문제로 다가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문과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도 독서량이 보통 이 정도 되고요.
근데 뭐 중위권 의대, 하위권 의대, 그리고 치대 정도만 해도 독서량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도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독서. 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뭐 여력이 있을 때는 중학교 독서반이나 이런 거를 소수 정예로 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.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안정적으로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좀 바빠서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저도 제 자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독서를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무엇보다도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, 실제로. 근데 지금 이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상태에서는 당장 내신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떤 최대한 유리한 독서 활동을 하셔서 수시에서 또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독서를 효율적으로 채우는 법과 독서량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뭐 독서가 그나마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